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획득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국방전력발전 업무훈령을 개정해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방위사업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의 사항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획득 업무의 효율적인 뒷받침을 위해 국방전력발전 업무훈령을 개정해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훈령의 특징은 방위사업 정보 제공 범위의 확대와 부품 국산화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표준화된 평가 기준 도입, 시범 사용 상용품의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입장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무기체계 획득 분야에선 시험평가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험평가 현안협의회를 신설했으며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시험평가 절차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세부 분리의 사이버 체계를 추가함으로써 사이버 체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력 지원 체계 획득 분야에선 중소업체의 부품 국산화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업체 우대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개발 시험 평가에 사용되는 시제품에 대한 제작비 지원뿐 아니라 성실한 개발업체에 대해선 개발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으로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여건을 보장함과 동시에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전력 발휘 여건을 보장할 수 있게 됐고, 외부적으로는 업체 참여 기회 확대와 연구개발 투자 여건 조성으로 군수품 품질 제고와 방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올해 후반기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전이 31일 개시됐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유해 소재 제보와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해 발굴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인 것 같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후반기 유해 발굴 작전이 개시됐습니다. 오는 11월까지 전국 24개 지역에서 14개 부대의 4만여 명이 작전에 투입됩니다. 경기도 광주 지역을 시작으로 아군과 적군 2만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던 피해 능선 전투 지역인 강원도 양구 수리봉 등에서 본격적인 작전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유해 발굴의 실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부터 경북 영천과 포항 지역을 시작으로 개시한 올해 전반기 유해 발굴 작전에서 6만여 명의 장병들이 정성을 다해 발굴한 결과 전사자 유해 524구를 발굴했고, 이 중 신원이 확인돼 가족품으로 돌아간 후국용사는 8명밖에 안 됩니다. 지난 2007년 유해 발굴 감식단이 창설된 이후 꾸준히 발굴 실적이 증가했지만 2010년 1,443구를 발굴해 정점을 찍은 후에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발굴된 유해 중 유가족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도 해마다 10구 내외에 그치고 있어 유전자 시료 채취 등 국민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해 발굴 감식단장 이학기 대령은 전투 현장을 증언해줄 참전용사의 평균 연령이 84세여서 항상 시간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해 소재 제보와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지난 8월 27일 진해 군항을 출항한 2015년 대한민국 해군순항훈련전단이 29일 첫 기항지인 중국 상해항에 입항했습니다. 생도들은 상해 임시정부 기념관과 매형기념관 등 독립투사들이 활동했던 유적지를 방문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중국 상해 루셴공원에 위치한 매헌 기념관. 윤봉길 의사의 항일 독립정신을 기리는 장소에 해군사관학교 70기 생도들이 모였습니다. 힘주어 경례를 올리고 고개 숙여 묵념을 드립니다. 1932년 12월 19일 오전 7시 윤 의사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25세 독립청년의 기계가 느껴집니다. 생도들은 호국혼이 살아 숨쉬는 공간을 둘러보며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어떻게 싸웠는지 위대한 정신을 몸소 느낍니다. 윤봉길 의사께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신 이곳 홍코공원에서 참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님의 뒤를 이어 조국 수호를 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순환훈련전단의 상해 방문은 2007년 한중수교 15주년 기념 방문 이후 8년 만. 생도들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상해 임시정부 기념관과 매원 기념관 등 독립운동 유적지를 참배하며 독립투사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곳 홍코공원에서 우리 해군사관 생도들은 과거 윤봉길 의사의 활동들을 되돌아보면서 장차 해군 초임 장교로 나아갈 우리 해군사관 생도들에게 국가관 및 사생관 등의 좋은 기감이 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타국 땅에서 만난 독립의사들의 발자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경기도 여주대학교에 해병대 부사관 학군단이 생겼습니다. 해병대 최초로 창설된 부사관 학군단인데요. 후보생들은 체계적인 군사교육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하사로 임관하게 됩니다. 급여와 무료 기숙사 등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병대의 첫 부사관 학군단이 탄생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여주대학교에 부사관 학군단을 창설했습니다. 창설식에는 학군단 후보생과 가족들, 류지영 해병대 부사령관과 정태경 여주대 총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여학생 3명을 포함한 30명의 후보생들은 지난 4월 필기시험과 면접, 체력 검정 등을 거쳐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습니다. 또 선발된 인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주간 포항에 있는 해병대 교육단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여름 입영 훈련을 받았습니다. 해병대 부사관 1기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춰 최고의 군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입영 훈련을 통하여 한계에 끝없이 도전하는 해병대 정신을 몸으로 느꼈으며 해병대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보생들은 앞으로 새 학기 동안 자신의 전공 과목과 별도로 군사학을 배우게 됩니다. 아울러 방학 때는 해병대 교육단에 입영해 총 13주간 군 실무와 특기 적성 교육을 받게 됩니다. 후보생들에게는 기숙사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은 물론 매달 품위 유지비가 주어지고 입영 훈련을 할 때는 급여도 제공됩니다. 후보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해병대 하사로 임관해 의무적으로 4년간 복무하게 되며 4년 뒤 군인의 길을 계속 원한다면 장기 심사를 통해 계속 군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우정이라는 구호 아래 전 세계 장병들이 스포츠 축제를 벌이는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적인 대회 붐조성을 위해 솔저 댄스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 민요, 쾌지나 칭칭나네를 모티브로 제작했습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군인들의 우정과 화합의 축제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 개막일이 30여일 남은 가운데 대회 붐조성을 위한 솔저 댄스 공연이 서울 전 지역에서 펼쳐졌습니다. 솔저 댄스는 전 세계에서 모인 군인들이 참여한다는 대회의 특성에 맞춰 우리의 전통 민요 쾌지나 칭칭 나네를 모티브로 역동적이고 흥겨운 멜로디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안무로 제작됐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인기 걸그룹 헬로우 비너스와 장병들이 함께한 솔저 댄스 뮤직비디오가 공개돼 조회수 10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솔저 댄스 공연은 홍대, 광화문, 명동 등 6개 지역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군인들만의 체육대회가 아닌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한편 세계군인 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이 밖에도 오는 9월 7일 문경에서 전국민 대상 솔저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막바지 붐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네, 솔저 댄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관련해서 조직위원회가 대회 기간 동안 한국문화 전파와 선수단에게 감동을 선사하기 위한 서포터즈 단장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31일 열린 위촉식은 서포터즈 단장으로 위촉된 현역과 예비역 무관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부터 서포터즈단의 역할과 임무, 지원사항 교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서포터즈 단장은 모두 100명으로 참가국별로 각 1명씩 해당 국가에서의 근무 경험과 동일한 언어권 사용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대회 참가국 선수단과 임원 등에게 출발 전부터 이메일 등을 통해 소통하며 친분을 쌓고 또 대회 기간에는 선수단 응원과 국내 산업체 소개로 한류 문화 전파는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각 부대에서는 국방뉴스 현역 기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국방뉴스 현역 기자인 제1야전군사령부 한영구중위가 전해온 소식입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과 북한의 지뢰 도발 대응 작전을 무사히 마친 육군 1야전 군사령부 장병들을 위해 맥도날드가 햄버거 1000세트를 제공하며 위문했습니다. 힘든 훈련과 대비태세로 피로가 쌓인 장병들은 모처럼 주말 아침 식사를 햄버거로 대신했습니다. 사회에서 군 장병들을 위한 격려와 관심이 이어지는 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더욱 힘내서 군 생활에 임하겠습니다. 한편 1야전군 사령부는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하고 임무를 수행한 36명의 장병들에게 야전군 사령관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 관련해서 여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대회 주요 종목을 소개하는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레슬링과 유도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대표 선수들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당금질이 한창인데요. 대한민국 군인의 강인한 힘을 보여줄 레슬링과 유도 대표 선수들의 땀의 연장, 함께 하시죠. 빛나는 순간을 위해 후원을 불사른다. 레슬링. 지름 9m 원안에서 펼쳐지는 투혼의 각축장. 레슬링은 상반신만을 이용하는 그레코로마냥과 전신을 사용하는 자유형 종목으로 나뉩니다. 남자 경기만이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서 그레코로마냥은 경량급인 59kg부터 130kg까지 모두 8개 체급에서 금메달 8개 포함 32개의 메달이, 자유형은 57kg부터 125kg까지 8개 체급에서 금메달 8개 등 모두 32개의 메달이 주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분 동안 최강의 체력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하는 선수들은 하루하루 인간의 한계치를 넘나드는 강인한 훈련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 우수한 팀들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국군체육부대 레슬링부는 국내 최강의 자리를 넘어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붉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금메달 2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레슬링 종목은 당일 컨디션에 따라 역대 최고의 성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때 레슬링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대한민국 레슬링은 유럽과 중동세에 밀려 고전을 거듭한 것이 사실입니다. 선배들의 옛 명성을 잇고 한국 레슬링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선수들. 이번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를 통해 한국 레슬링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각오입니다. 다가오는 세계 군선수권대회에서 지금까지 땀방울과 60만 장병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금메달 획득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군정신이 있기 때문에 매트에서 목숨 한번 바쳐 최선을 다해 나오겠습니다. 경매로 저희 무더운 날씨에 운동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응원해 주십시오. 화이팅! 불사조 정신으로 세계를 맺힌다. 유도. 강인한 정신과 고도의 심리전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금매치기. 남자와 여자 각각 단체전과 개인전 7체급에서 한판 승부를 벌일 유도 종목. 유도 경기는 금메달 2개 포함 6개 메달을 두고 남녀 각각 5체급의 대표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 승부를 겨루는 단체전과 남자 60kg 이하 체급부터 100kg 이상 체급까지, 여자 48kg 이하 체급부터 78kg 이상 체급까지 모두 7개 체급에서 금메달 14개 포함 모두 58개의 많은 메달이 걸린 개인전을 두고 각축을 벌이게 됩니다. 다양한 기술들로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가르는 종목의 특성상 국군체육부대 유도부 선수들은 쉴 틈 없이 매트 위에서 기술을 연마합니다. 이번 대회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각각 금메달 1개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도 종목은 37개국 이상의 많은 나라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브라질 선수들의 초강세 속에 기적을 이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선수들과 비교해 다소 불리한 신체적 열세를 딛고 승리를 일궈내기 위해
자신보다 체급이 높은 선수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 지금 흘린 땀방울이 대회 당일 실력으로 발휘돼 금빛 포효로 경기장을 가득 메울 것입니다. 불사조 상무유도팀은 강인한 군인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이번 대회에서 최상의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독을 비롯한 모든 선수들은 조국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남은 기간 운동 열심히 해서 체력도 올리고 힘도 많이 올려서 죽을 힘으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어떠한 도구 없이 오로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승부를 겨루는 진정한 스포츠, 레슬링과 유도.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국군 대표 선수들은 수사불패의 불사조 정신을 영광의 메달로 증명하겠다는 각오로 구원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군 사관 생도들의 독도 방문과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식 현장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1980년대 지해공 합동훈련과 제2회 세계군인 체육대회 모습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해군사관학교 생도 제41기 연안실습이 8월 5일부터 24일간에 걸쳐 900마일 영해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생도들은 연안 항해 실습을 통해 함내 조직 및 제반 함상 장비 운영 개념을 비롯해서 그동안 이론으로 배운 지식을 실습을 통해 연마했습니다. 생도들은 항해 운영, 작전 통신, 병기 포술, 기관 보수의 4개반으로 편성되어 LST의 분승, 연안 항해를 통해 지형을 익히고 고적 답사 및 산업시설 견학 등으로 견문을 넓혔습니다. 이번 연안 실습 기간 중 생도들은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절의 고도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동경 131도 52분 33초, 북위 37도 18분에 위치한 독도. 250만 년이라는 지상의 세월 속에서 한민족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외면해온 우리나라 동쪽 끝 신비의 섬입니다. 이곳에서 경비대원들과 만난 해군사관 생도들은 조국 수호의 결의를 다짐하고 900마일 조국 영해를 지켜나갈 주인공으로서 또다시 함상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새로 세워진 국립현대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대공원 청계산 숲속에 자리잡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은 2년 5개월 만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전국에 보다 많은 문화공간이 세워지도록 할 것이며 지방 문화 육성에도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또 현대미술관은 국민 모두의 문화의식을 높여주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가꾸는 국민교육장이 되어야 하며 전시 창작 연구활동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도 현대미술관 준공의 의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제586일 부대에서는 지해공 합동작전 능력을 배양하고 장병들로 하여금 전투 실상을 체험케 하고 해상 사격수를 숙달하기 위해 동해안 공공기지에서 지해공 합동작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88 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훈련은 지해공 합동작전 체제를 숙지 훈련함으로 완전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솔저댄스 경연대회 그리고 대회 종목 소개 등 여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가오는 10월 가족과 함께 세계군인체육대회 현장을 방문해보면서 나들이 계획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